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쪽은 강팀과의 치열한 혈투 끝에 값진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축구의 모습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들만의 승리에 기뻐하는 중국 축구의 모습이죠. 같은 축구, 다른 현실. 오늘은 축구라는 렌즈를 통해 한중 양국의 숨겨진 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내슈빌에서 피파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10계단 높은 팀으로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도 4승 2무 8패로 열세이며 최근 멕시코전 3연패 중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전반 22분 히메네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과 김진규가 교체 투입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후반 20분 김문환의 크로스에 이은 오현규의 헤더가 흐르자 손흥민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5분 뒤인 후반 30분에는 오현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 했지만 아쉽게도 경기 막판인 후반 추가 시간 4분 히메네스에게 또 한 번 동점골을 내주며 최종 스코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한 것은 아쉬웠지만 한국은 강팀을 상대로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를 통해 저력을 보여주며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이 해외 강팀과 치열한 평가전을 치르는 동안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U23 아시안컵 예선에 쏠려 있었습니다. 9월 9일 중국 시안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 D조 3차전에서 중국 U23 대표팀이 호주 U23 대표팀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2승을 기록하며 조 1, 2위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더욱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팽팽한 접전 끝에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중국은 호주의 골득실에서 밀려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1개 조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조 2위 팀 자격으로 호주와 함께 내년 사우디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내용면에서는 양팀 통틀어 유일한 유효 슈팅이 호주의 슈팅이었고 이를 중국의 골키퍼 리 하오가 막아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기가 끝난 후 중국 U23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들이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라커룸에서 격렬하게 기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본선 진출은 중국 남자 축구의 체면을 살리고 이 연령대 대표팀의 존재를 유지시키며 내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훈련 시간과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 뒤에는 암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성인 대표팀은 10월로 예정된 친선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감독 선임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팀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죠. 한국은 피파 랭킹이 10계단 높은 강호와 겨루는데 중국은 감독 선임조차 미뤄진 채 훈련을 멈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중, 양국 축구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강팀과 겨루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성인 대표팀이 흔들리자 U23 대표팀의 성과에 안도하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팀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잦은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제는 엉망이 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도 중국 축구의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한국 선수들의 실력,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쪽 발을 모두 잘 사용하는데 정말 대단해. 흥민 형은 정말 양발잡이 괴물이야. 중국 대표팀이 말하겠지. 이 정도 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겠지. 그냥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시아 최고 선수로 중국 축구 대표팀에는 언제쯤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볼을 받기 전에 드리블 방향을 미리 보고 바로 받아서 터치 후 몸을 돌렸지. 한국 선수들의 저런 일련의 연계 플레이를 좀 봐봐. 개인 기술 전술적 움직임, 선수의 경기 흐름 판단 능력까지. 에휴. 우리 중국 축구 대표팀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어. 한국 선수들의 연계 플레이를 봐봐. 패스하고 또 계속해서 움직이잖아. 우리 선수들은 뛰지도 못한다고. 멋있었어. 이 한 방은 정말 시원했지. 보아하니 일본이나 한국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16강 정도의 수준이고
일본이 우승을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이 경기 정말 재미있게 잘하더군. 중국팀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한국팀은 여전히 멕시코를 이길 수 없었는데 멕시코가 최선을 다하면 한국이나 일본에게 기회가 없을 거야. 중국 축구 대표팀은 어느 채널에서 중계하나? 친선 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경기장에서는 그래도 멕시코가 우세했지만 한국팀은 기회를 살리는 능력이 매우 강했어. 한국팀은 이미 세계 강팀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인데 우리 중국 축구 대표팀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 한국팀은 그래도 괜찮았어. 손흥민이 혼자서 2골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했어. 손흥민의 활약은 아시아 축구의 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메시와 은바페에 이은 세 번째 선수로 국제 무대에서의 실력과 영향력을 증명했지. 중국 축구 대표팀은 경기가 없나? 중국 축구 대표팀은 친선 경기도 없는데 그냥 해체해라. 그리스나 만화한 팀이잖아. 한국과 일본은 이미 축구 수출을 시작해 유럽과 북미 팀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이른바 중국 축구의 부흥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론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한국이 잘했고 손흥민은 아직 녹슬지 않았지.